10월 18일 토요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 국내 농구 배구, 그리고 J리그, K리그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초반부터 말씀드렸듯이 주말에는 경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 배구도 오늘 흥국생명대 대전 정관장 경기를 시작으로 드디어 개막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양한 J리그, K리그 중에서도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오늘 총 5경기의 축구 분석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해외 축구 그리고 J리그, A리그, 오스트레일리아 리그까지 준비를 해 왔었는데 어제는 사실 반타작 정도 했었죠. 어제 뭐 들어온 경기를 보시면은 뭐 2배짜리 애들 뭐 브리 로어 승 그리고 가시마 역배, 가시마 프레는 잘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애들 유나이티드가 3점밖에 못 내면서 결국에 2.5점 오버가 개꿀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 기준을 주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3.5 오버를 왔는데 이게 좀 틀리면서 또 어제 축구는 반타작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축구는 한번 최소한 5경기 중에 4경기 이상 맞출 수 있도록 가져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워낙 지금 좋은 이런 재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경기 배팅은 중승부로 가져가 볼 예정이고요. 한번 오늘 주력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카페에서 무료 자료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첫 번째 경기 국내 야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이글스 대 삼성 라이온스, 코디폰스 대 가라비토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SSG를 화력으로 꺾어내면서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폰세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압도적인 선발이고 삼성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호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라비토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하나 상대로 11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언더를 보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어제 우천 취소로 인해서 경기가 오늘 낮 경기로 재배치가 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언더가 더 좋아 보이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폰세, 가라비토 둘 다 뭐 어느 정도 이 컨디션 그러니까 자기의 루틴이 꺾인 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낮 경기에서는 이 타자들이 조금 더 이 경기 감각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어제와 마찬가지로 7.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언더 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불펜들에서 유리한 이 하나가 오늘 경기도 승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결국 기본적으로 이 하나 이글스의 배당이 1.4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당에서는 굳이 뭐 하나승을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냥 이 언더 사이즈로 배당 좋은 놈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사이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소프트뱅크 호크스 대 니오넨 파이터즈, 오제키 토모이사 대 기타야마 코기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니오넴의 타선이 제가 어제 니오넴이 그래도 오늘만큼은 승리를 할 만한 경기다. 선발에서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니오넴의 타선이 9안타 3볼넷으로 시원하게 터지면서 어제 6대 0으로 시리즈 첫 승을 거뒀죠. 니오넴 입장에서는 시리즈 내내 빠따 감각은 좋았습니다만은 어제 득점권까지 터지면서 결국 혈까지 뚫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는 경기 선발에서도 뭐 양 선발 모두 방어율에선 준수한 선발이긴 합니다만은 키타야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도 1.46으로 더 좋았고 소뱅 상대로도 원정에서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성적도 6게임 등판에서 2승 1패 2.18로 매우 좋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키타야마 역시 오제키에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제키도 이번 시즌 홈에서 잘했어요. 9승 무패 1.30으로 매우 강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니오넴전에서 9월 18일 경기 2이닝 만에 강판을 당한
살아난 전적도 있고요. 게다가 현재 살아난 니오넴의 빠따 감각과 그리고 오재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뱅이 이 가을 야구 치르기 전에 연습 경기에서 오재키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오재키가 최근 살아난 니오넴의 빠따 감각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배당이라면은 니오넴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5.5점의 기준점이라면 뭐 사실 키타야마의 호투를 믿고 언더 사이즈를 보고 싶은데 오늘 경기 어제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니오넴이 이긴다면은 마인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5점 기준이라면 그냥 이 경기는 니오넴 승, 니오넴 마인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니오넴 승에 굳이 보자면 마인 언더를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농구 배구 중에서 여자 배구 개막전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 대 대전 정관장 경기 매치업이고요. 뭐 냉정하게 일단은 흥국생명, 대전 정관장 모두 이번 시즌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이 빠지면서 이 공격과 수비에서의 공시를 메꿔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활약했던 부키리치, 메가 그리고 표승주까지 이 공격 트리오 삼격 편대가 모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시즌 이선우, 박혜민 뭐 오늘 뭐 위파이가 못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위파이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정관장도 상위권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염에서는 노세화란 부상을 가지고 있고요. 백업 세터라고 할 수 있는 김채나 같은 경우에도 시즌 9급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3순위 세터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닭장에 있던 결국에 벤치만 달구고 있던 최서연이라는 친구가 세터로 지금 오늘 경기 출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이 최선이라는 친구가 이 고이신 감독이 이 친구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세터라는 이 포지션 자체가 한순간에 선발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관장이라는 팀이 이선우, 박혜민을 가지고도 리시브 불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세터까지 불안하다면은 이 메인 이 블로커 그러니까 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정관장의 장점을 좀 뭐랄까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 리베로에 어느 정도의 이 리시브 불안 이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오늘 경기 국내 자원에서는 그나마 백업 세터로 출전이 가능한 우리 김다솔 선수가 있는 흥국생명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용병에서는 레베카 라셈 우리 옛날에 김호철 감독이 IBK에서 처음 이제 또 경기를 1, 2년차 치를 때 그 당시에 레베카 라셈을 영입했다가 한국기로 영입했다가 이 친구가 겁나 못하면서 퇴출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일단은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탈리아에서 잔뼈가 굵은 엘리자 나네트보다는 레베카 라셈이 좀 떨어져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용병에서는 정관장이 앞설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국내 자원에서는 흥국생명이 앞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경기 김연경의 은퇴식이 치러지는 상황이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 배구라는 스포츠에서 세터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흥국생명이 그래도 오늘 경기 은퇴식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185.5점이라는 기준점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준점은 5세트를 가야지 오버가 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양팀 모두 리시브 불안을 정윤주, 박민지, 이선우, 박혜민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이 185.5점이라는 기준점은 5세트만 안 가면 이 경기는 언더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흥국승과 함께 185.5점의 언더 사이즈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일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초반 개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설명이 길었죠.
이 배구 특히 남자 배구, 여자 배구는 개막전부터 초반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이 지식이나 또는 이런 팀에 대한 상황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좀 뭐 굳이 뭐 프리뷰를 작성하기보다는 첫 경기 할 때 제가 이 팀은 뭐가 바뀌었고 이 팀은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느낌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배구에 대한 또 이 경험치나 지식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되거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농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주 DB 대 고양 소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DB 같은 경우에는 지난 KCC 상대로 허웅의 클러치 3점을 허용하면서 84대 86으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최근 경기력은 매우 좋은 모습이죠. 앨런스 같은 경우에는 내 외곽 전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바노 강상재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비에서 약점은 있겠습니다만은 나이트, 캔바오, 이정현의 득점력을 앞세워서 가스공사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공격 효율은 떨어집니다만은 많은 3점을 던지면서 외곽 농구를 통해서 득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경기 가장 높은 기준점을 오늘 이 농구 3경기 중에서 부여를 받았습니다만은 소노의 아쉬운 인사이드 수비력과 양팀 모두 3점을 꽤나 던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157.5점이라고 하더라도 양팀 모두 80점을 넘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를 보고 싶어요. 뭐 다만 기준점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버를 주력급으로 오늘 중승부에서 오늘 이걸 다 받겠다라고 가져가기에는 조금 기준점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고 차라리 그냥 이 원주 DB가 확실히 수비적인 이 안정감에서는 앞서는 상황들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주 DB의 이런 포워드 진들이 이 강상재라든지 서빈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고양 소노의 인사이드 상대로 압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결국 홈에서 DB가 지난 이 KCC 상대로의 패배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DB 승과 함께 157.5점이라는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는 수원 KT 대 가스공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뭐 가스공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스공사는 현재 오전 전패입니다. 지난 경기 모비스 상대로 82대 77로 패배하면서 연패 탈출 기회를 놓쳤고 라거나 벨랑게는 잘해주긴 합니다만은 벤치 자원에서 득점이 전무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용병에서 1업 수전으로 좀 인사이드에서 좀 받쳐주면서 2점 딸깍 잘 넣어라라고 했던 마티앙 역시 식물로 판명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현재 연패 중인 더 큰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물론 KT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 LG 상대로 3점 야투가 10% 이하를 기록하면서 69대 53으로 가비지 패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상대가 마레이 타마였고 오늘 경기 4번 5번이 약한 가스 상대로는 KT의 장점인 리바운드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가스공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3점 고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KT의 단단한 수비를 과연 가스공사의 3점이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경기는 KT가 확실히 수비와 이 단단한 이런 방패로서 가스공사를 막아낼 수 있는 또 때려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KT 승, KT 오마엔 승 이렇게 충분히 볼만한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가스공사의 수비력을 고려해 봤을 때 KT가 간만에 150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151.5점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너무 낮다는 측면에서 이 경기는 오버사이즈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 그리고 KT 승, KT 마인승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농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창원 LG 대 서울 삼성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KT 상대로 수비로서 가비지 승리를 따냈죠. 다만 정관장 상대로 62대 70으로 패배하면서 수비가 더 좋은 정관장 상대로는 결국 LG의 공격력이 이번 시즌 기대 이하라는 점을 보여줬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관장 상대로도 3점 폭격을 통해서 80대 83으로 승리를 거뒀고 인사이드 실점은 쉽게 내줄지언정 그냥 무지성 3점을 꽂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상황이었어요. 이대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는 볼 욕심을 줄이면서 팀 공격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현민의 이 코너 3도 성장이 기대 이상이었죠. 현재 LG의 공격력이라면 삼성이 어느 정도의 3점 평균치만 넣어준다면 LG도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역시 LG의 인사이드를 제어하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153.5점의 기준점이라면 삼성은 3점 넣고 LG는 2점 넣고 편하게 농구하면서 이 경기는 결국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오버사이즈 보면서
굳이 보자면 삼성 5.5점은 프랜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들. 딱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구, 농구, 배구 총 6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았고요. 네, 마지막 축구 경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쿄 베르디 대 나카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하위권에 처져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분위기 자체가 나카타가 더 심각한 모습이에요. 나카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기준 3무 7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올 시즌 맞대결도 나카타가 홈이었음에도 베르디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베르디가 2.00의 배당이라면 확실히 못하는 팀들 중에서도 좀 더 앞서는 쪽은 베르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베르디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마치다 대 후쿠오카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도 하위권이죠. 네, 지난 경기 지들보다 못하는 요코FC를 잡기 전까지는 현재 5연패 중이었던 후쿠오카였고요. 마치다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최근 4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후쿠오카가 원정에서는 득점력에서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1대0 또는 2대0으로 결국 마치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언더 사이즈까지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산FC 대 광주FC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내외부적으로 문제가 많죠. 우리 신따이용 감독이 나가면서 이 고참 선수들이 나 왕따 시켰어. 고참 애들 이 친구들 그냥 놀러 오는지 여기가 노량진 축구장인지 대방 축구장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프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놀러 오더라. 이 팀 망했다라고 이 폭로를 했었고, 결국 이 울산FC가 내외적으로 지금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광주도 지금 울산이 잘 나갔을 때도 선전했던 광주였고, 광주 입장에서도 현재 울산 FC의 아쉬운 경기력을 고려해 본다면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김천 상무에게도 3대 0으로 패배했던 울산 FC고, 기본적으로 울산 FC가 최근 득점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충분히 광주 FC가 1대 1, 0대 1, 2대1 이 정도 게임으로 광주가 충분히 비기자 프레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패스할게요, 여러분들. 광주가 그래도 득점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자, 다음 경기. 자,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구 FC에서 잘 넣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 대전 하나 대 제주 SKFC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제주가 최근 10경기 기준 승리가 단 1승이에요. 반대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 이번 시즌 통째로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원정에서는 단 2승입니다. 게다가 이 기본적으로 대전 하나라는 팀이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득점력을 바탕으로 준수한 승률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충분히 대전 하나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 제주FC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축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전승과 함께 2.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혹시나 설사 대전 하나가 2점 냈다가 제주가 극적으로 동점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대1 게임은 보여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도 괜찮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자, 전북현대 대 수원FC. 이 경기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FC도 지금 현재 득점력이 매우 좋죠. 네, 이 FC 서울 상대로 홈에서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슈팅을 무려 17개나 때릴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경기도 전말에 2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전두원이 뜨면서 결국 언더가 뜨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수원FC는 최근 상당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실점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만큼은 최근 좋은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2.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오버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현재 지금 전북현대가 워낙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전북현대가 최소 한 2대1 정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승에 오버사이즈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축구, 농구, 배구, 야구까지 총 11경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중승부 조합 상당히 중요한데 야무지게 준비해서 배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